그래서 제 주위에 큰 부자가 한 분 있습니다만 지난번 금값 고점 있을 때 175원어치 금을 샀어요. 근데 금값이 그 뒤로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예. 금을 살 것이 아니더라. 뭐 그런 이야기를 하시던데 그 이후로 뭐 그분이 산 가격보다 지금이 더 높거든요. 뭐 제 주변에서 돈 버는 친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10명 이상 3명이요. 그런데 그런 친구들 보면은 오랫동안 사이클을 봐왔고요. 이 시대의 흐름을 아는 친구들. 위기가 왔을 때 보통 사람 같으면은 현금이었거든요. 예. 그런 친구들 보니까 현금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위기가 올 때마다 한 단계씩 부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요 질문 좀 먼저 드릴게요, 교수님. 사실 지난번 매부리 TV 저희 교수님 모셨을 때 금리 인상 이후에 부채 위기가 심각하게 닥칠 수 있다. 예.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은 지금 부채의 위기가 올 수도 있지만 또 그만큼 이렇게 자본을 축적하고 있으니까 또 이렇게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전망을 그대로 유지하고 계신지 아니면 좀 바꾸셨는지. 예, 제가 내년 하반기쯤이나 부채 위기가 올 수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 다음에 작년에 코로나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정부가 정말 많은 돈을 썼거든요. 특히 미국 정부 GDP에 작년 3월에서 올 3월까지 25% 썼습니다. 우리 정부가 많이 쓰고 있다는데 우리 정부 8%밖에 GDP 대비 미국에 비하면 굉장히 낮겠죠. 네. 예, 그 다음에 돈 많이 풀고 금리를 내리다 보니까 가계 기업이 부실해졌거든요. 예. 그래서 부채가 너무 많이 쌓였어요. 예,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산 가격에 저는 거품이 발생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만약 금리가 지금 두 개를 지탱하고 있는 게 낮은 금리 풍부한 유동성인데요. 예, 그런데 미국 인플레이션이 오면 결국 시장 금리가 먼저 오르고 기준금리도 올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미국 기준금리 올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 그러면은 쌓였던 부채 문제, 그 다음에 자산가의 거품 문제, 이게 한번 터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년 하반기에 또 다른 위기가 한번 올 수 있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 그런데 위기가 오면은 상당히 어려워질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예, 쓸만한 별로 무기가 없다는 거거든요. 무기가 이제 재정정책이 토장의 정책인데요. 물론 정부가 돈을 쓸 텐데 지금 정부 부채 비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정부가 과거처럼 돈을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을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금리 별로 내릴 여지가 없거든요. 예, 그 다음에 돈을 풀어도 가계 기업 부채가 많기 때문에 소비 투자가 안 늘어날 거예요. 저는 내년 하반기에 다가올 위기는 짐 로저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네. 자기 평생 보지 못했던 위기가 앞으로 1, 2년 사이에 올 수 있다. 최근에 책에서 그렇게 적어놨는데요.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그런 위기가 안 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위기가 오면은 너무나 저는 충격이 클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만들어가지고 대비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렇게 여쭤보는 게 약간 우문인데요. 이 위기가 닥치면은 우리나라 코스피, 나스닥이나 S&P 500 이런 지수가 어느 정도까지 막 급락할 것인가? 근데 우리 주가는 과거 평균보다는 높죠. 예를 들어 아까 미국 버핏 지수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도 코스피 기준으로 지금 버핏 지수가 한 110 정도 됐거든요. 장기 평균이 한 56% 정도 돼요. 그런데 미국보다는 훨씬 낮죠. 그래서 우리 주가는 미국 주가보다 거품은 그렇게 발생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기하더라도 우리 주가는 미국처럼 큰 타격을 받지 않을 건데요. 그런데 미국은 버핏 지수가 370%, 그 다음에 PER, 그 다음에 Q 레이쇼 이런 것들이 과거 평균보다 2배 이상 높거든요. 돈을 많이 빌려 쓰고 있기 때문에 저는 미국 주가가 한 40% 이상은 떨어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한국은 어떨까요? 미국 주가 40% 떨어지면 우리나라는 20, 30%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미국보다는 잘 견딜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미국 주식이 교수님 예상대로 40% 정도 급락한다고 단기간에 아마 수직 낙하하겠죠? 위기가 닥치면? 위기가 닥치면 수직 낙하하는데요. 그렇죠. 좀 시간이 이번에는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책 시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 코로나 때는 사실 거의 V자인, 정말 V자인 반응이었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쓸만한 무기, 재정정책, 통화정책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음에는 그 V자형은 조금 어려울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시 현안으로 좀 돌아가겠습니다. 오늘도 원유 가격이 올랐더라고요. 2% 넘게 올라가지고 원자재 가격 단기 전망 부탁드려도 될까요?
뭐 내년 상반기까지는 세계 경제가 좋으니까 뭐 원자재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죠. 여기서 좀 더 오를 수가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달러 가치가 약간 반등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장기적으로 달러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은 뭐 내년 상반기까지는 상승 추세를 좀 더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내년 그 하반기 들어가서는 전 세계 경제가 다시 한번 침체에 빠지리라 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역시 원자재 수요가 줄어들면서 그때는 원자재 가격도 같이 떨어질 수가 있겠죠. 네, 그런데 정말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인플레이션보다는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네, 저는 내년 그 하반기에 부분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르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미국 중심으로 물가는 오르고 있습니다만은 원자재 가격이 시차를 두고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내년 하반기는 전 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지면 수요는 위축되는데 원자재 가격 상승이 시차 효과를 미치면서 물가는 오르는데 경제 성장 떨어지는 그런 상황까지 한번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금이 이제 조금 이제 엄밀하게 오르고 있는데요. 그 위기가 닥칠 때는 보통 금이 또 많이 각광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 가격 전망도 듣고 싶은데요, 교수님. 예, 금에 이제 영향을 단기적으로 가장 많이 미치는 게 금리거든요. 예, 그래서 금리가 오르면서 최근에 금 가격도 좀 조정을 보였죠. 예,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저는 금값은 더 오르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금값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게 미 달러 가치고 물가입니다. 네. 당연히 금은 또 달러로 표시되니까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금 가격이 오르라고 보고 있죠. 저는 3분기에 달러 가치가 오릅니다만 뭐 4분기 장기적으로 보면 달러 가치는 하락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 이유는 지금 미국 경제 불균형이 너무 심화되고 있거든요. 미국 사람들이 너무 많은 돈을 쓰다 보니까 대내 불균형이 심화됐는데요. 특히 미국의 대순 자산, 순 부채가 작년 4분기 기준으로 14조 3천억 달러예요. 예. 많이 높은 겁니까? 굉장히 높은 거죠. GDP 대비 67%예요. 예. 이게 굉장히 높은 거니까 저는 이런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달러 가치가 하락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달러 가치 하락하면 금값은 오를 수밖에 없고요. 뭐 다른 나라는 상대적으로 인플레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다만 저는 미국은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보다 인플레 문제가 발생하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 소비자 물가가 오를 때 상대적으로 금값이 올랐어요. 금값은 장기적으로는 더 오를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금 투자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거는 워런 버핏이 금은 알을 낳지 않은 암탉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채권 사면 이자가 나오고 주식 사면 배당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자도 배당도 없는 게 주식이에요. 네. 금이죠. 네네, 금이죠. 그래서 제 주위에 큰 부자가 한 분 있습니다만은 그분이 지난번 금값 고점 치실 때 170억 원어치를 금을 샀어요. 170억 원어치요? 예. 아니 전체 자산이 얼마나 되시길래? 자산이 굉장히 많으신 분인데요. 뭘로 사셨습니까? 뭐 ETF 아니면 실물 아니면 실물로요? 네, 금괴로요? 예. 그래가지고 뭐 은행에다 보관하고 그러시던데 이제 금값이 그 뒤로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예. 다른 거는 떨어져도 이자도 배당이라도 나오는데 이거 금은 이자도 배당도 안 나오더라. 금은 살 것이 아니더라. 뭐 그런 이야기를 하시던데 그 이후로 뭐 그분이 산 가격보다 지금이 더 높거든요. 금 투자할 때는 반드시 시세 차익만 누려야 된다. 저는 그 중국의 중앙은행이 금을 많이 사르라고 보고 있어요. 애완 보유액 중 지금 미국 같은 데는 유럽 국가 간의 애완 보유액 중 70% 이상이 금이에요. 근데 중국은 작년 말 기준으로 보니까 3%밖에 안 됩니다. 3%밖에 안 돼요? 거의 달러 국채인가요? 미국 국채인가요? 예, 주로 미 국채 사고 있죠. 중국이 그동안 돈 벌어가지고 미 국채를 사줬거든요. 그렇죠. 지금 애완 보유액이 1조 뭐 1천억 달러 정도 됩니다만 아니 애완 보유액은 3조 2천억 달러고요. 미 국채 보유액이 1조 1천억 달러 정도 됩니다. 주로 미 국채 좀 비중을 줄이고 있어요. 미 국채 비중을. 예. 근데 앞으로도 중국이 미 국채 덜 살 거예요. 계속 줄이고 있거든요. 네. 줄이면 중국이 뭘 그 돈 가지고 살 것이냐. 결국 중국은 이제 금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금을 50억 달러 정도밖에 안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저 애완 보유액이 뭐 3천억 달러 훨씬 넘었는데 우리나라도 굉장히 낮은데 달러 언제 샀냐면 이번 고점 말고 지난 고점에서 샀었어요. 그렇군요. 예, 그때 한국은 뭐 이자도 배당도 없는 금 안 사야 된다 이런 생각이었는데 그때 그 금값이 폭등하다 보니까 일부 언론에서 그다음에 일부 국회의원들까지 한국은행 애완 보유액 중 왜 금이 하나도 없느냐. 네, 그때 그래서 마지못해서 산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그대로 보니까 지금도 하나도 안 사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교수님 예상대로 내년에 심각한 위기가 닥친다면요, 지금 선제적으로 주식이나 채권을 다 팔아서 모조리 금으로 갈아탄다. 이거는 좀 어떻습니까? 모조리 금으로 갈아탄 건 바람직스럽지 않고요. 그러나 최소한 리스크 관리는 해야 된다. 여러 자산에 투자해야 된다. 뭐 그래도 주식은 한 30% 정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뭐 채권 비중 한 뭐 30%, 그 다음에 대체 투자 20%,
예, 그런데 지금은 저 현금 비중 한 20%라고 보는데 내년 상반기에는 저는 현금 비중을 40, 50% 50% 정도요? 뭐 제 주변에서 돈 버는 친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제가 증권회사 입사했는데 지금 3명이 엄청난 돈을 벌었어요. 어느 정도야 진짜 엄청난 10억 이상 3명이요. 한 친구는 뭐 한때 3천억이 넘었다고도 그러는데 샐러리맨 출신이신데요? 예예 같은 대신 증권 입사 동기인데 입사 동기. 예. 그런데 그런 친구들 보면은 오랫동안 뭐 사이클을 봐왔고요. 이 시대의 흐름을 아는 친구들이죠. 위기가 왔을 때 보통 사람 같으면은 그 이전에 자산을 사버리고 현금이었거든요. 예. 그런 친구들 보니까 현금이 많이 있고요. 와. 또 용기가 있습니다. 어릴 때 은행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레버리지를 이용하는 것이죠. 근데 위기가 올 때마다 한 단계씩 부가 늘어나는 것이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뭐 현금으로 가지고 있으면 실질금리가 많이 났으니까 손해지 않느냐. 예.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원금을 지키는 네. 시기가 중요하다. 원금을 잘 지키고 있으면은 유동성이 높은 자산으로 가지고 있다가 얼마든지 그 수익률이 높은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네. 오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게 좀 멉니다만은 저는 내년 하반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번 코로나 국면의 기회를 놓쳐가지고 후회하는 분들이 많은데 교수님 예언대로라면은 내년이 또 한 번에 점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겠네요. 예, 그런데 이번 이제 코로나를 경험해가지고 떨어지면은 사야 되겠다. 다들 그렇게 지금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런데 또 위기가 오면은 또 두렵거든요. 예, 그럴 때 용기가 필요한 거죠. 내년엔 용기가 필요한. 예, 내년에 한 해죠? 용기가 필요하니라고 저는 네. 보고 있습니다. 예.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가 20대한테는 엄청난 화제인데요. 교수님의 고견도 듣고 싶습니다. 저는 비트코인 투자하라고 하는데요. 예, 그런데 지금은 거품이 붕괴되는 과정이 있다. 네. 2008년에 비트코인이 등장했거든요. 예. 2008년 미국에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된 맞아요. 해였었습니다. 예, 저는 미국의 대내 부채 불균형이 워낙 심화되기 때문에 갈수록 미국 경제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다. 달러 가치가 떨어질 것이다. 예, 그거의 한 대안이 저 비트코인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저는 나왔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붕괴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비트코인은 저는 지금은 뭐 쳐다보는 시기다. 쳐다보는 시기다. 예, 그리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다시 오르리라고 보고 네. 있거든요. 그 오를 때에는 지금 두 번째 사이클 있잖아요, 이번에 그, 두 번째 사이클. 그 정고점도 뛰어넘을까요? 예, 이거는 또 투기적 수요가 워낙 강하고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이 다른 가격보다 이게 변동성이 큰 거는 공급의 비탄력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금은 어떻습니까? 각국의 중앙은행도 가지고 있고, 그렇죠. 우리 가게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산업용으로 쓰지 않습니까? 근데 비트코인은 한정돼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공급이 비탄력적이니까 이 수요 상황에 따라 가지고 가격이 굉장히 변동이 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음 상승 사이클에서는 또 이번 고점을 돌파할 수도 돌파하겠죠. 있죠. 예. 네. 그 데이터나 이런 거로 보셨을 때 제3차 사이클은 언제쯤 올 것이다. 예, 저는 뭐 내년 하반기에 세계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예. 뭐 2023년 뭐 이 길을 저 극복하는 과정에서 또 급나가면 또 급등을 하죠. 그러니까 또 2023년, 24년 가면은 또 한번 예, 또 한번 예, 모든 네. 자산가격이 오를 수가 있죠. 마지막으로 사실 우리 김 교수님이 오해를 좀 받으시더라고요. 이제 김 교수님을 놓고 뭐 하락론자다 뭐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좀 그게 아니라는 저 오해를 좀 풀어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교수님 좀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면. 예, 저를 뭐 닥터 둠이라고 그러는데요. 예, 저는 그 데이터를 해석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2000년부터 2006년까지는 언론에서 최고의 락간론자였어요. 계속 주가 오른다고만 주장했거든요. 그리고 2007년에 이제 미국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온다. 예, 그리고 제 예상보다 늦게 2008년에 왔습니다. 그때부터 뭐 어두운 이야기를 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데이터에 근거해가지고 뭐 단기적으로 작년 뭐 하반기에 오른다고 이런 말씀을 드릴 거예요. 항상 그 데이터에 의존해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지금 매일 그 일간 데이터, 그다음에 월간 데이터 업데이트 하면서 제 모델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걸 관찰하거든요. 네. 예, 그런데 사회과학 경제학이라는 것은 자기가 보는 이론, 배운 데이터, 이론에 따라 가지고 다 달리 해석하는 거예요. 예, 제가 말씀드린 거는 하나 한쪽이라고 보시고요. 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다른 분 여러 가지 의견도 들으시고 좀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교수님은 교수님의 견해에 굉장히 확신을 갖고 계시죠? 예, 저는 뭐 예, 데이터 가지고 그냥 예,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네. 예. 물론 뭐 틀린 적도 많이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다 맞추면 신이죠, 그게 좀 인간인가요? 네. 끝으로 혹시 뭐 남으신 말씀 있으면. 저는 지금은 기대 수익률을 좀 많이 낮추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작년에 코스피가 31%. 네. 예, 그런데 이제 올해 들어가지고 뭐 주가 지수는 올랐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사신 분들 예, 굉장히 좀 예, 아쉬워하고 있죠. 그렇죠. 예, 그런데
뭐 지금 삼성전자가 많이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예, 제가 뭐 증권회사 88년에 들어가가지고 계속 그 40년 가까이 네. 주식 투자도 해보고 분석도 해보고 있습니다만은 한 가지 얻는 결론은 그냥 좋은 주식 오래 가지고 있는 게 돈이 되더라. 예,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게 좀 떨어졌다고 그냥 파지지 마시고요. 여윳돈이라면은 예, 계속 보유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강남 아파트 평균 지수가 올 5월까지 8배 올랐더라고요. 예. 예, 그런데 우리나라 전기전자 업종 주가는 106배나 올랐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주식 가지고 있으면 100배 올랐다는 그렇죠. 거죠. 강남 아파트보다 훨씬 더 많이 예, 올랐거든요. 예. 우리가 주식 가지고 있으면 늘 올랐다 떨어졌다 네. 불안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매일, 오래 못 매일 가지고 있죠. 보게 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정말 좋은 주식이라면은 오래 가지고 계시면 수익률이 굉장히 다른 어떤 자산보다 높다는 겁니다. 뭐 인내가 좀 필요하신 네.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교수님 모시고 이런저런 얘기 많이 나눠봤습니다. 내년에 위기가 올 수 있고 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 가장 인상적으로 들렸는데요. 여러분들도 많이 참고하셔서 투자 의사결정에 도움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교수님과의 말씀 여기서 나누도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예. 다음에 또 저희가 모셔서 또 좋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 마련 주식 대박 매불이 하나면 오케이입니다. 매불이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 좋아요 누르시면 더 부자 됩니다.